정막이 흐르는 기획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윤세아는 자신의 낡은 책상 위로 무겁게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단 하루도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오직 하나의 프로젝트에만 매달려온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창백한 얼굴과 눈 밑에 짙게 깔린 그늘은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밤을 지새웠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 앞에는 복잡한 수식과 도표가 빼곡하게 적힌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오로지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굳은 의지 하나로 버텨온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알량한 체력마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다. 그때 복도 끝에서부터 구두 굽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정적을 깨뜨리기 시작했다. 그룹 내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으로 악명 높은 최고 경영자 강태경이 기획실을 기습적으로 방문한 것이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과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냉혹한 눈빛을 지닌 그는 완벽주의의 화신 그 자체였다. 직원들은 그의 그림자만 보여도 숨을 죽이고 바닥만 멍하니 바라볼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오늘따라 유난히 날이 선 기분으로 부서의 근무 태도를 점검하기 위해 나선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매서운 시선은 사무실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으며 먹잇감을 찾고 있었다. 강태경의 시선이 마침내 구석 자리에 처박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윤세아에게 머물렀다. 그의 짙은 눈썹이 불쾌감으로 꿈틀거렸고 잘생긴 얼굴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졌다. 업무 시간에 감히 엎드려 잠을 잔다는 것은 그의 철저한 경영 철학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대역죄나 다름없었다. 주변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사색이 되어 그 폭풍전야의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누구도 감히 나서서 그녀를 깨우거나 변호할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그의 분노는 압도적이었고 사무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신경질적인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세아의 책상 앞을 가로막고 섰다.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잠시 흐른 뒤 그의 입에서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당장 짐 싸서 내 회사에서 꺼져버려. 단 한치의 망설임이나 자비도 묻어나지 않는 냉혹한 해고 통보였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세아가 몽롱한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고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훤칠하고 무서운 사내의 실루엣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뇌리에 벼락이 치는 듯한 충격이 가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당황하여 변명을 늘어놓거나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는 대신 그저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다. 최고 경영자의 그 무자비한 해고 명령에 부서 전체가 얼어붙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세아의 반응은 기묘할 정도로 차분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영혼까지 갈아 넣은 탓에 억울함을 토로할 최소한의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른 세수를 하며 흐릿한 시야를 다잡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부스스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특유의 단단하고도 꺾이지 않는 고집이 희미하게 남아 빛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짧고 건조한 대답을 남긴 채 그녀는 책상 아래에 있던 작은 종이 상자를 꺼내 자신의 개인 물품들을 하나둘씩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너무나도 무덤덤하고 저항 없는 태도는 오히려 강태경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었다. 보통의 직원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거나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이 볼품없는 여직원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견이라도 한 사람처럼 조금의 미련도 없이 짐을 싸고 있지 않은가. 알 수 없는 패배감과 불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책상 한가운데에 놓인 두툼한 결제 서류 뭉치로 자연스럽게 향했다. 무심코 서류의 표지를 내려다본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비관했던 그룹의 핵심 신규 사업 기획안이었다. 호기심과 불만이 뒤섞인 감정으로 강태경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던 서류의 첫 페이지를 무례하게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대충 훑어보고 나서 그녀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조롱하며 완벽하게 짓밟아줄 요량이었다. 그러나 첫 장의 서론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그의 오만했던 턱선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활자 위를 미끄러지던 그의 눈빛은 점차 날카로워지더니 이내 경악으로 물들었고 종이를 쥐고 있는 커다란 손에는 자신도 모르게 강한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기획안이 아니라 완벽에 가까운 예술 작품이었다. 기존의 진부한 시장 분석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리는 혁신적인 시각과 경쟁사들의 숨통을 정확히 끊어놓을 수 있는 치명적이고도 정교한 마케팅 전략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산출해낸 100억 원 규모의 압도적인 예상 수익률과 그에 따른 위험 관리 방안이었다. 그 어떤 노련한 기획 전문가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발상과 완벽한 논리가 이 몇 장의 종이 위에 치밀하게 구현되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강태경의 머릿속은 거대한 해일이 덮친 것처럼 하얗게 변해버렸다. 이 모든 엄청난 작업물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눈앞에서 초라하게 짐을 싸고 있는 저 볼품없는 평사원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서류를 다음 장으로 연신 넘겼고 읽으면 읽을수록 기획안이 지닌 폭발적인 파급력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다. 그룹의 명운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세기의 천재적인 통찰력이 바로 이 조그만 여자의 헝클어진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경외심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오만했던 그조차도 이 기획안 앞에서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은 눈부시게 완벽했다. 그가 서류에 완전히 매료되어 넋을 잃고 있는 동안 세아는 어느새 자신의 낡은 머그잔과 자질구레한 문구류들을 상자에 모두 담고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의자를 바짝 밀어넣고는 여전히 서류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는 최고 경영자를 향해 가볍게 묵례를 올렸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무미건조하고 차분한 그녀의 마지막 인사가 귓가에 닿는 순간 강태경은 번쩍 정신이 들며 턱이 빠질 듯한 당혹감에 휩싸였다. 지금 이 여자를 이대로 회사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굴러들어온 10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발로 걷어차는 것보다 훨씬 더 멍청하고 미친 짓이었다. 잠깐 거기 멈춰. 다급하고 절박한 외침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자 기획실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기묘하게 일렁이기 시작했다. 막 돌아서서 걸음을 옮기려던 세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강태경은 황급히 서류를 등 뒤로 숨기며 자신의 헛기침으로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려 노력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향해 쏟아내던 차가운 살기와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이 천재적인 인재를 어떻게든 붙잡아야 한다는 초조함만이 그의 핏발선 눈동자 속에 가득 차올랐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헛기침을 몇 번 더 내뱉고는 최대한 위험 있는 목소리를 꾸며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어디 가는 건가? 아직 내 말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자리를 뜨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나.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핑계였지만 강태경에게는 지금 체면 따위를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었다. 윤세아는 커다란 종이 상자를 끌어안은 채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이 변덕스러운 최고 경영자를 가만히 응시했다. 해고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저 지시에 따라 짐을 싸서 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너무도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그녀의 대답에 강태경은 잠시 말문이 막혀버렸고 당혹스러운 기색이 그의 조각 같은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다. 내가 언제 자네를 완전히 해고한다고 확정지어 말했나. 그저 자네의 태도를 엄하게 질책하고 주의를 주려던 것뿐이다. 과장해서 해석하지 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궁색한 변명을 듣고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턱을 벌렸다.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으로 불리며 한 번 내뱉은 말은 무조건 실행으로 옮기던 그 강태경이 평사원 앞에서 자신의 말을 주워 담으며 변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에 가까웠다. 그러나 정작 윤세아는 그의 뻔뻔한 태세 전환 앞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저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못할 뿐이었다. 이미 제 상자에 짐이 다 들어갔고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당장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세아는 그렇게 무심하게 대꾸하며 다시 한번 몸을 돌리려 했다. 그러자 강태경은 다급한 마음의 이성을 잃고 덥석 그녀의 가짚은 손목을 붙잡아 세웠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놀란 세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보자 강태경 자신도 놀란 듯 황급히 손을 떼었지만 그녀를 보내줄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였다. 이 서류에 적힌 100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만 자네를 보내줄 수 있다. 제가 며칠 밤을 새우며 직접 구상하고 작성한 초안입니다. 세아는 귀찮다는 듯이 짤막하게 대답했지만 그 한마디는 강태경의 가슴속에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다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전부 구상해냈단 말인가.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아니라 짙은 호기심과 강렬한 열망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당장 내 집무실로 따라와 이 기획안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테니 짐은 그대로 책상 위에 다시 내려놓도록. 그는 마치 언제 화를 냈냐는 듯이 무척이나 진지하고 다급한 태도로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몸이고 몸 상태가 최악이라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아는 단호한 목소리로 거절 의사를 밝히며 상자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평소 같았으면 감히 상사의 명령에 토를 다는 직원은 그 자리에서 즉시 처벌을 받았겠지만 지금 강태경은 그녀의 거절에 안절부절 못하며 속을 태우고 있었다. 내가 오해를 했다고 방금 분명히 정정하지 않았나. 해고는 전면 취소할 테니 당장 이 서류의 가치에 대해 나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만 하네. 그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늘어졌다. 지켜보던 부서원들은 이제 눈을 비비며 자신들이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얼음 송곳처럼 차갑고 거만하던 폭군이 불과 몇 분 만에 한낱 평사원에게 매달리며 쩔쩔매고 있는 이 초현실적인 광경은 그룹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윤세아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며 뻐근한 뒷목을 쓸어내리더니 무언가를 깊이 고민하는 듯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강태경의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들어갔고 혹시라도 그녀가 끝끝내 고집을 부려 이 기획안을 들고 경쟁사로 가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끔찍한 두려움마저 밀려오기 시작했다. 만약 제가 다시 자리에 앉아서 이 기획안을 책임지고 완성하게 된다면 저에게 그에 합당한 충분한 권한을 보장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아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고하게 조건을 내걸자 강태경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거칠게 끄덕이며 화답했다. 물론이다. 자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특별 승진이든 전담팀의 구성이든 무엇이든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네.
그의 확고한 약속을 받아낸 세아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들고 있던 짐 상자를 다시 책상 위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사무실의 긴장감이 일제히 스르르 풀려나가는 듯했다. 우선 저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최소 12시간 이상은 무조건 숙면을 취해야만 합니다. 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보고조차 불가능하니까요. 세아의 당당한 요구에 강태경은 잠시 눈동자를 굴리며 갈등하는 듯했지만 이내 기획안을 품에 소중히 끌어안으며 흔쾌히 허락의 뜻을 밝혔다. 당장 내 전용 기사를 불러줄 테니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푹 쉬고 내일 오후에 내 집무실로 직접 보고하러 오도록. 한때 가차없는 폭군이라 불렸던 사내가 이제는 평사원의 휴식을 챙기며 눈치까지 보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우스꽝스러웠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세아는 꾸벅 인사를 한 뒤 지친 걸음을 이끌고 사무실을 빠져나갔고 강태경은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류를 움켜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가 기획실을 벗어나자마자 숨죽이고 있던 직원들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경악 섞인 수군거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세상에, 우리 폭군 사장님이 저렇게 쩔쩔매는 모습은 내 평생 처음 봐. 도대체 저 서류에 무슨 어마어마한 마법이라도 걸려 있다는 말인가? 부서 전체가 윤세아의 통쾌한 반전극에 들썩이고 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엘리베이터 안에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녀는 강태경의 그런 즉각적이고도 극단적인 반응을 어느 정도는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철저한 성과주의자이자 냉혹한 비즈니스맨인 그가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제 발로 차버릴 리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고라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녀가 가진 완벽한 기획안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자신감 덕분이었다. 그녀의 조용한 분투는 마침내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최고 경영자의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놓은 것이다. 한편 헐레벌떡 자신의 화려한 최고 경영자 전용 집무실로 돌아온 강태경은 문을 걸어 잠그고 소파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윤세아가 남기고 간 그 두툼한 마법의 문서가 소중하게 펼쳐져 있었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킨 그는 다시 한번 서류의 첫 페이지부터 정독을 시작했고 읽어 내려갈수록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듯한 짜릿한 환희를 경험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도 제시하지 못했던 핵심적인 문제의 타겟책이 평범한 여직원의 거친 손글씨와 메모 사이에서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이 어마어마한 천재를 고작 잠을 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아낼 뻔했다니. 강태경은 자신의 경솔했던 행동을 자책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만약 그녀가 이 서류를 들고 다른 경쟁 그룹으로 찾아가 넘겼더라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모골이 송연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과제는 내일 다시 만날 그 고집스럽고 콧대 높은 천재 기획자를 완벽하게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는 일뿐이었다. 그녀가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이든 전부 수용해서라도 반드시 이 100억 원짜리 거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의 온몸을 강하게 지배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시간이 되자 윤세아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으로 강태경의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어제의 피곤하고 지쳐 쓰러질 듯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자신감으로 무장한 차가운 지성의 여성이 서 있었다. 강태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직접 문 앞까지 마중을 나가는 이례적인 환대를 보이며 그녀를 최고급 가죽 소파로 정중히 안내했다. 어서 오게 윤세아 씨, 밤사이 푹 쉬었는지 모르겠군.
자네의 그 대단한 기획안을 어제 밤새도록 읽고 또 읽느라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네. 최고 경영자의 노골적이고도 열렬한 칭찬 앞에서도 세아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만을 전했다. 그녀의 이런 도도하고 담대한 태도는 오히려 강태경의 승부욕과 호기심을 더욱 강력하게 자극하며 그녀를 한층 더 가치 있는 인재로 보이게 만들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해보지. 자네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끄는 대가로 나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싶은 조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말해보게. 그는 테이블 위로 손을 깍지 끼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다음 말을 숨죽여 기다렸다. 첫째로 저는 이 기획안의 전적인 권한을 가진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어야 하며 어떠한 임원의 불필요한 간섭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인력 구성과 예산 집행에 대한 독자적인 승인권을 저에게 양도해 주십시오. 셋째, 만약 이 사업이 제가 제시한 예상 수익률에 도달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된다면 제게 그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명시해 주셔야겠습니다. 세아의 또박또박하고 거침없는 요구 조건들이 회장실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강태경의 눈빛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점점 더 짙게 물들어갔다. 평범한 사원이라면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할 파격적인 요구들이었지만 이 100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결코 무리한 조건도 아니었다. 강태경은 헛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탁 트인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당돌함이 마음에 쏙 들었고 이토록 자신만만한 태도 뒤에 숨겨진 치밀한 능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린 자신을 부정할 수 없었다. 좋다, 자네의 모든 요구를 기꺼이 수용할 테니 대신 나에게 완벽한 성공이라는 확실한 결과물을 가져와야만 할 것이다. 실패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결과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기획안은 이미 시장의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설계되었고 완벽하게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세아의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가득했고 강태경은 그 모습에서 과거 자신이 젊은 시절 품었던 강렬한 열정과 도끼를 다시금 엿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엇갈렸던 첫 만남은 최악의 해고 통보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동맹 관계로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회사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톱니바퀴가 마침내 거세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경은 자신의 화려한 집무실 한가운데에 서서 방금 전 윤세아와 맺은 파격적인 협상을 다시금 곱씹어 보고 있었다. 그룹 내에서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했던 그의 절대적인 권력이 한낱 평사원의 당돌한 요구 앞에서 무참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오만한 턱을 치켜들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자신의 조건을 내세우던 그녀의 단단한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기획안을 손에 쥐기 위해서라면 그깟 자존심 따위는 얼마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냉혹한 승부사였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에게 약속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고 사내에 널리 공표하는 일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룹 전체에 긴급 인사 발령을 알리는 사내 이메일이 일제히 전송되며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평사원이었던 윤세아를 새롭게 신설되는 핵심 전략 기획팀의 총괄 팀장으로 파격 승진시킨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최고 경영자의 불호령에 쫓겨나듯 짐을 쌌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막강한 권력자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사내 메신저와 휴게실에서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두고
웅성거리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고 모두가 그 숨겨진 배경을 추측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강태경의 결정을 감히 앞장서서 비판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는 못했다. 윤세아는 자신에게 배정된 넓고 쾌적한 새로운 개인 집무실에 들어서며 차분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전에 비좁고 먼지 쌓인 구석 자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최신식 장비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번화한 도심의 풍경을 응시하며 조용히 심호흡을 하고는 이내 결의에 찬 눈빛으로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실력과 성과만으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고 모든 사람들의 의심을 불식시켜야만 하는 외롭고도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컴퓨터를 켜고 곧바로 팀원들을 선발하기 위한 인사기록 파일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강태경은 그녀가 업무를 시작한 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습적으로 전략기획팀 사무실을 방문했다. 겉으로는 새로운 팀의 원활한 출범을 격려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그녀가 제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려는 목적이 다분했다. 그러나 윤세아는 최고 경영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에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로 일관하며 그를 맞이했다. 이미 프로젝트에 참여할 핵심 인력들의 명단을 확정짓고 부서 간의 업무 조율을 마친 그녀의 놀라운 추진력에 강태경은 내심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여자는 자신이 그동안 겪어왔던 수많은 임원들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제가 작성한 명단에 포함된 인력들은 내일 오전 중으로 전부 부서 이동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인사팀에 강력한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세아가 내민 서류를 받아든 강태경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좁혀지며 굳어졌는데 거기에는 그룹 내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다루기 힘들기로 소문난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그녀의 인선 기준이 오직 철저한 능력 위주라는 사실을 금세 간파할 수 있었다. 그는 짧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하단에 거침없이 결제 사인을 휘갈겼고 그녀의 과감한 결정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강태경의 파격적인 약속을 받아낸 윤세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십 가지의 복잡한 체스판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비웃었던 수많은 동료들과 임원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함을 유지했다. 이 거대한 기회를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역량을 세상에 증명할 완벽한 무대로 만들겠다는 굳은 결의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는 최고 경영자를 마주 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권한과 보상에 대한 조건들은 무척 파격적이지만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세아의 또박또박한 목소리가 넓은 집무실의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자 강태경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그녀의 다음 말을 조용히 기다렸다. 그것은 바로 저에 대한 완벽한 존중과 신뢰이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 방식에 대한 어떠한 의심이나 간섭도 하지 않겠다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나 직함의 문제를 넘어 그녀가 이 거대한 조직 내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주도적으로 일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방어막이었다. 강태경은 잠시 숨을 고르며 깍지 낀 손을 테이블 위로 툭 내려놓고는 거만하게 치켜들었던 턱을 부드럽게 당기며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감히 최고 경영자인 자신에게
이토록 당돌하게 존중을 요구하는 직원은 이 거대한 빌딩 안에서 그녀가 처음이었기에 그 신선한 충격은 꽤나 강렬했다. 그러나 기분 나쁜 모욕감보다는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정면 승부를 걸어오는 그녀의 그 거침없는 패기와 자신감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매료시키고 있었다. 좋다. 윤세아 씨의 모든 조건을 전적으로 수용할 테니 앞으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완벽한 결과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며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는 은밀하고도 단단한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비록 그들의 첫 만남은 최악의 오해와 해고 통보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강력하고도 은밀한 동맹 관계로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 강태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그녀에게 건네며 새롭게 출범할 전담 부서의 구체적인 명칭과 인력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를 넘어선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진지한 대화였고 두 사람의 두뇌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튿날 아침 그룹 내부 전산망에는 평사원 윤세아를 특별 승진시켜 신설되는 특별전략기획팀의 총괄팀장으로 임명한다는 파격적인 인사 발령 공지가 굵은 글씨로 떴다. 갑작스러운 날벼락 같은 소식에 직원들은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눈을 비비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을 금치 못했고 사내 메신저는 터질 듯이 불타올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폭군 사장의 불호령에 찍혀 짐을 싸서 나갔던 무능한 여직원이 단 하루 만에 막강한 권력을 쥔 핵심 부서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돌아온 것이다. 아무도 그 뒷배경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무성한 소문과 억측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유령처럼 회사 복도를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윤세아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자신에게 배정된 새로운 특별집무실을 향해 당당하고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디디며 주변에 쏟아지는 시선들을 여유롭게 받아 넘겼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리던 직원들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비켜주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눈동자에는 짙은 두려움과 경외심이 교차했다. 이전에 낡고 비좁았던 구석 자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쾌적하며 세련된 가구들로 완벽하게 채워진 새 집무실은 그녀의 높아진 위상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번화한 도심의 전경을 잠시 응시하며 조용히 심호흡을 한 뒤 자신의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조금의 지체도 없이 사내 인사망에 접속하여 미리 점찍어 두었던 핵심 인재들의 명단을 빠르게 검색하고 직접 팀원 선발 작업에 돌입했다. 각 부서에서 최고의 에이스로 불리지만 사내 정치에 밀려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던 숨은 보석 같은 인물들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하나둘씩 자신의 팀으로 파격적으로 차출하기 시작했다. 강태경이 부여한 전권 덕분에 각 부서장들의 거센 항의와 불만 섞인 볼멘 소리는 단숨에 묵살되었고 그녀의 부서 이동 지시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강력하게 작용했다. 그녀의 빠르고 과감한 추진력 앞에서 조직 전체가 숨죽이며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온몸으로 느끼며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고급스러운 원목 장식으로 둘러싸인 기획조정실 임원 전용 회의실에서는 윤세아의 갑작스러운 파격 승진을 둘러싸고 분노에 찬 불만들이 화산처럼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그룹의 핵심 사업부를 총괄하며 막대한 이권을 독식해왔던 최 전무의 얼굴은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무섭게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자신이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해온 알짜배기 신규 사업의 주도권이 어디서 굴러떨어진지도 모를 새파랗게 어린 여직원의 손에 통째로 넘어가 버렸으니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거칠게 내리치며 주변에 앉아있는 자신의 수하 임원들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도대체 강 대표는 무슨 꿍꿍이로 저런 근본도 없는 계집애에게 우리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프로젝트의 전권을 통째로 넘겨준 거란 말입니까? 최 전무는 분통을 터뜨리며 이빨을 득득 갈았고 그동안 자신만의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회사 자금을 교묘하게 빼돌려 오던 그의 검은 야욕에 비상등이 켜지는 순간이었다. 이대로 윤세아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그룹 내에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숨겨진 치부와 부패의 온상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주변 임원들 역시 최 전무의 비위에 맞추며 그녀의 독주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맞장구를 치기에 급급했다. 어떻게든 당장 그 계집애의 주변을 샅샅이 뒷조사해서 털끝만한 흠집이라도 끄집어내고 그녀가 진행하는 모든 기획안의 세부 내용을 은밀하게 빼내오도록 해 최 전무는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신복들에게 은밀한 뒷조사와 방해 공작을 지시했고 그들의 어두운 모의는 회의실의 두꺼운 방음벽 뒤에서 조용하고도 치밀하게 완성되어 갔다. 그들은 강태경의 강력한 보호막이 사라지는 틈을 노려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계획이었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거대한 그룹의 화려한 표면 아래에서는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암투의 끔찍한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다. 한편 새로운 팀의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소집한 윤세아는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들을 띄워놓고 팀원들을 향해 예리하고도 카리스마 넘치는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날카로운 시장 분석과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의 팀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압도적인 통찰력에 빨려 들어갔다. 그들은 비로소 외의 악명 높은 강태경 대표가 이 젊고 평범해 보이는 여성에게 100억 원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째로 맡겼는지 뼈저리게 실감할 수 있었다. 회의실 안은 그녀의 지휘 아래 엄청난 시너지를 폭발시킬 준비를 마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직후 강태경이 예고도 없이 불쑥 특별기획팀의 회의실 문을 열고 등장하여 특유의 차가운 시선으로 팀원들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다. 대표의 기습적인 방문에 팀원들은 모두 흠칫 놀라 자리에서 튕겨 일어나며 군기가 바짝 든 모습으로 깍듯이 인사를 올렸지만 세아만큼은 여유로운 태도를 잃지 않았다. 일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차 들렀네. 특별히 필요한 지원이나 부족한 자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직접 보고하여 해결하도록 하게. 겉으로는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듯 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당당하게 서 있는 윤세아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은근한 자부심이 묻어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대표님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제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아는 그의 호의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며 자신이 내세웠던 독립적인 권한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상기시켰고 그 당돌함에 팀원들은 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고 경영자의 면전에서 이렇게 거침없이 자신의 영역을 주장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사람은 이 거대한 회사 내에서 그녀가 유일무이했다. 강태경은 일순간 굳어지는 듯했지만 이내 헛기침을 하며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오히려 그녀의 그런 굽히지 않는 강단에 더욱 매료되어 버린 자신을 부정할 수 없었다. 알겠네. 내가 주제넘게 나섰군. 명심하게 나는 결과물만 확인할 뿐 과정은 전적으로 자네의 몫이니 핑계는 통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짐짓 엄격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기고 강태경이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팽팽했던 공기가 한순간에 부드럽게 풀리며
모두가 참았던 숨을 길게 몰아쉬기 시작했다. 팀원들은 이제 윤세아가 단순한 혜성처럼 나타난 낙하산이 아니라 강태경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압도적인 능력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녀를 향해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세아는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려 회의를 재개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더 확신에 찬 어조로 팀원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날 늦은 밤 인적이 끊긴 사무실에 홀로 남아 추가 자료를 정리하던 세아는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 구석에서 미세한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보안 시스템의 경고창이 잠깐 깜빡이다가 이내 사라졌지만 평소 철저한 성격의 그녀는 결코 이 작은 징후를 가볍게 무시하고 넘기지 않았다. 누군가 외부에서 자신의 개인 네트워크에 은밀하게 침투하여 프로젝트와 관련된 핵심 데이터를 몰래 복사하려는 해킹 시도가 있었음을 직감적으로 눈치챈 것이다. 세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상대방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교묘한 함정을 파기 위한 덫을 설계했다. 그녀는 진짜 핵심 기획안이 담긴 폴더를 복잡한 암호화 과정을 거쳐 완전히 분리하여 강태경이 직접 관리하는 오프라인 메인 서버로 안전하게 옮겨놓았다. 그리고 원래의 자리에는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엉터리 수치와 그럴싸한 거짓 정보들로 가득 채워진 정교한 미끼 데이터를 슬그머니 배치해 두었다. 만약 최전무 일당이 이 가짜 데이터를 진짜로 착각하고 경쟁사로 넘기거나 이를 바탕으로 공격을 시도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 분명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세아의 눈빛은 무능하고 오만한 적들을 단숨에 집어삼킬 듯이 서늘하고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다. 다음 날 출근한 세아는 예상대로 타 부서들의 은근한 비협조와 노골적인 견제가 동시에 시작되었음을 현장에서 직접 뼈저리게 체감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데이터 공유 요청은 번번이 알 수 없는 핑계로 묵살되거나 터무니없이 지연되었고 핵심 관계자들과의 미팅은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등 뻔뻔한 방해 공작이 난무했다. 최 전무의 더러운 입김이 이미 그룹 전체의 실무성까지 깊숙하게 미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으며 그들은 윤세아를 어떻게든 스스로 고립시켜 무너뜨리려 작정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거나 섣불리 불만을 표출하는 대신 이 모든 악의적인 상황들을 치밀하게 기록하며 다가올 거대한 반격의 무기로 차곡차곡 준비했다. 며칠 후 강태경은 은밀한 보고를 통해 윤세아의 팀이 겪고 있는 비정상적인 고립 상태와 최전무 일당의 악랄한 방해 공작을 전부 파악하게 되었다. 그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며 당장 최전무를 집무실로 불러들여 불호령을 내리고 부서원들을 강압적으로 징계하여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충동에 강하게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윤세아가 자신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그 빛나던 순간을 떠올리며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억누르고 차분함을 되찾기 위해 애썼다. 그녀라면 분명 이 비열한 난관을 헤쳐나갈 자신만의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었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폭군의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강태경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윤세아의 사무실을 조용히 방문했고 늦게까지 서류와 씨름하고 있는 그녀의 지친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주변의 모든 적들이 호시탐탐 그녀를 물어뜯기 위해 덤벼드는 이 가혹한 전쟁터에서 그녀는 오직 홀로 꿋꿋하게 버티며 100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기둥을 세우고 있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말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네. 우리는 이제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아닌가. 강태경의 진심이 담긴 나지막한 목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고 세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향해 의미심장하고도 깊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사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치명적인 함정을 저 탐욕스러운 무리들에게 완벽하게 선물하기 위해 대표님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윤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책상 위로 걸어온 강태경에게 가까이 다가가 비밀스러운 작전이 담긴 서류를 내밀었고 두 사람의 거리는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다. 최고 경영자의 절대적인 권력과 천재적인 기획자의 치밀한 두뇌가 비로소 하나로 완벽하게 결합하여 거대한 악의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을 힘차게 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차가운 달빛 아래서 은밀하게 완성된 두 사람의 완벽한 파트너십은 그룹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최전무는 자신의 호화로운 집무실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노려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고 있었다. 그가 지난 수년 동안 교묘하게 구축해 놓은 비밀스러운 비자금 조성 라인과 불법적인 하도급 계약들이 윤세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기획안 때문에 완벽하게 차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설계한 시스템은 그룹 내의 모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추적하고 감시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그동안 은밀하게 이익을 취해오던 그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치명적인 덫이나 다름없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거대한 부와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기에 그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는 보안팀장과 재무팀의 핵심 간부들을 은밀한 지하 주차장으로 불러 모아 치밀하고도 악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윤세아의 기획안을 훔치는 것을 넘어서 그녀에게 회사의 1급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겼다는 끔찍한 산업 스파이 누명을 씌워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해 버리는 것이었다. 보안팀장은 서버의 로그 기록을 조작하여 세아의 컴퓨터에서 대량의 기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것처럼 가짜 흔적을 남기는 역할을 맡았고 재무팀 간부들은 조작된 금전 거래 내역을 준비했다. 그들은 강태경 대표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가 그녀를 향한 신뢰를 거두고 다시 한번 무자비한 해고의 칼날을 휘두르도록 완벽한 무대를 세팅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회사 내부는 갑작스럽게 터진 대규모 기밀 유출 사건으로 인해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다. 감사팀의 딱딱한 구두 발소리가 특별기획팀 사무실의 정적을 깨뜨리며 들이닥쳤고 그들은 무자비하게 윤세아의 개인 컴퓨터와 서류들을 압수하며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최 전무의 치밀한 각본대로 조작된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기에 주변의 동료들조차 경악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혁신적인 리더로서 모두의 찬사를 받던 그녀는 불과 하룻밤 사이에 회사의 명운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끔찍한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다. 사건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인 긴급 이사회가 즉각 소집되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회의실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 자리에서 최 전무는 윤세아의 해고와 형사 고발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강태경 대표를 향해 노골적이고도 거센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이기 시작했다. 그는 거짓된 우려와 분노를 교묘하게 연기하며 검증되지 않은 평사원에게 막대한 권한을 쥐어준 최고 경영자의 성급했던 판단이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임원들 역시 그의 선동에 동조하며 강태경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고 그룹의 주가 하락과 대외적인 신뢰도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 그녀를 쳐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많은 이사들의 거센 비난과 압박 속에서도 회의실 상석에 앉아있는 강태경의 표정은 마치 조각상처럼 차갑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당장이라도 저 역겨운 위선자들의 목을 조르고 싶은 폭력적인 충동이 들끓고 있었지만 그는 무서운 통제력으로 이성을 유지하며 상황을 관망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냉혹한 폭군답게 당장 그녀를 내쫓고 법적인 처벌을 내렸겠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직관이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며칠 전 밤 자신의 집무실에서 은밀한 작전을 제안하며 매혹적인 미소를 짓던 윤세아의 당당한 얼굴이 떠올랐고 이것이 그녀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의 일부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조작된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태경은 섣불리 윤세아를 내치지 않고 오히려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사회의 결정을 강압적으로 보류시켰다. 그의 이러한 예상치 못한 미온적인 태도에 최 전무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불안감을 애써 억누르려 노력해야만 했다. 강태경은 감사팀을 철수시키고 대신 자신이 직접 선발한 극비리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을 투입하여 사건을 원점부터 다시 철저하게 파헤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이는 겉으로는 공정한 조사를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윤세아를 최 전무의 악랄한 맛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반격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었다. 그날 밤 짙은 어둠이 깔린 회사 옥상에서 강태경과 윤세아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은밀하게 만나 앞으로의 치밀한 반격 작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강태경은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며 지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도 명료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이 고립무원의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그녀의 비범한 담대함에 그는 다시 한번 깊은 감탄과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자네가 파놓은 함정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내 이사회는 이미 폭발 직전이고 나조차도 언제까지 자네를 보호해 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말이야. 윤세아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이미 최전무 일당이 자신이 교묘하게 흘려둔 가짜 미끼를 완전히 물었다고 확신에 차 대답했다. 그들이 제 컴퓨터에서 훔쳐간 데이터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핵심 기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룹의 내부 보안 시스템과 연결된 치명적인 추적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는 독사과입니다. 그들이 그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열어보는 순간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통신 기록과 비자금 계좌 정보가 역으로 우리의 메인 서버로 고스란히 복사되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그들이 서두르면 서둘러 움직일수록 오히려 자신들의 썩어빠진 목을 탐해는 올가미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게 되는 셈이지요. 그녀의 치밀하고도 소름 끼치는 반격 시나리오를 듣고 난 강태경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호탕하고도 시원한 웃음을 터뜨렸다. 한때 자신을 향해 굽히지 않는 고집을 부려 분노를 자아냈던 그 맹랑한 평사원이 이제는 자신의 곁에서 가장 든든하고 무서운 전략가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천재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완벽하고 잔혹한 계획이었기에 그는 그녀를 적으로 두지 않은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탁월하고 다행스러웠는지 뼛속 깊이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좋다. 그렇다면 나는 최고 경영자로서 그들이 마음 놓고 함정 깊숙한 곳까지 스스로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무대를 세팅해 주도록 하지. 다음날 강태경은 회사 내부의 눈을 속이기 위해 짐짓 분노한 척하며 윤세아에게 무기한 대기 발령을 내리고 모든 직무에서 그녀를 완전히 배제하는 연기를 펼쳤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녀가 산업 스파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처참하게 몰락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녀는
강태경이 마련해준 안전한 비밀 안가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회사의 공식 시스템에서는 완전히 차단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최고 보안 등급을 부여받은 특수 단말기를 통해 해킹된 적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최 전무와 그의 수하들은 눈에 가시 같던 윤세아가 완벽하게 제거되었다고 굳게 믿으며 축배를 들었지만 그들은 등 뒤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승리에 도취된 최 전무 일당은 점차 경계심을 허물고 그동안 은밀하게 진행해오던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경쟁사와의 밀거래를 더욱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윤세아에게 훔친 가짜 데이터를 진짜 기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이를 무기로 경쟁사로부터 막대한 뒷돈을 챙기는 협상을 서두르며 스스로 파멸의 델스로 깊숙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훔친 데이터를 열어보고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마다 세아가 미리 심어둔 악성 코드가 활성화되어 그들의 모든 은밀한 대화 내용과 거래 기록들이 고스란히 복제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거미줄을 치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윤세아는 모니터 위로 쏟아지는 그들의 추악한 범죄 증거들을 차곡차곡 수집하며 최후의 일격을 날릴 완벽한 타이밍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면서 최 전무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뇌물 내역과 그가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온 명백한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심지어 그가 과거의 입찰 비리를 덮기 위해 정치권에 막대한 로비 자금을 뿌린 내역까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규모는 단순한 사내 정치를 넘어선 거대한 범죄 게이트로 확장되었다. 이 모든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하던 강태경은 자신의 턱 밑에서 이토록 끔찍하고 거대한 기생충들이 회사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만약 윤세아가 목숨을 걸고 이 치명적인 함정을 설계하지 않았더라면 머지않아 그룹 전체가 뿌리째 뽑혀 나갈 수도 있었던 아찔하고도 끔찍한 위기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관심이 이런 괴물들을 키워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동시에 이 썩어빠진 환부를 완벽하게 도려내기 위해 자신을 헌신해준 윤세아에게 깊 고마움을 느꼈다. 단순히 뛰어난 기획안을 작성하는 능력을 넘어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인한 담력과 천재적인 전략을 겸비한 그녀는 이미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쥐새끼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고 잔혹하게 처단할 무자비한 사냥의 시간만이 그들 앞에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경은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를 노려보며 내일 열릴 긴급 이사회에서 그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배신자들에게 지옥의 불맛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칼을 갈았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강태경은 그룹의 모든 이사진과 핵심 임원들을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대회의실로 집합시키라는 강력하고도 억압적인 명령을 하달했다. 안건은 그룹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산업 스파이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및 책임자 처벌이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선 최 전무는 오늘부로 눈엣가시 같았던 윤세아를 완전히 끝장내고 자신이 훔친 가짜 기밀을 이용해 거대한 부를 거머쥔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공범임원들과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며 곧 벌어질 승리의 축제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강태경의 얼굴에 번진 서늘한 미소의 의미는 전혀 읽어내지 못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강태경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무겁고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넓은 대회의실 전체에 불길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그룹의 심장부를 겨냥했던 끔찍한 산업 스파이 사건의 진상을 만천하에 낱낱이 밝히고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추악한 배신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서늘한 선전포고에 참석자들은 모두 숨을 죽였고 분위기는 얼어붙었지만 최 전무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곧이어 스크린에 띄워질 윤세아의 조작된 범죄 증거들을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강태경이 스크린을 켜라는 지시를 내림과 동시에 회의실의 두꺼운 문이 거칠게 열리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뜻밖의 불청객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윤세아는 대기 발령을 받고 초라하게 쫓겨난 범죄자의 모습이 아니라 거대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여장부처럼 눈부시고 오만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웅성거리던 임원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지 못했고 특히 최 전무와 그의 일당은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감히 대기 발령 상태인 범죄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며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치는 최 전무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미세한 떨림과 지독한 불안감이 묻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윤세아는 그의 발악에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단상 위로 당당하게 걸어 올라가 강태경의 옆에 섰고 두 사람의 완벽한 조화는 그 자체로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냈다. 윤세아는 마이크를 넘겨받고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동안 감춰져 왔던 충격적인 진실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진짜 산업 스파이들의 추악한 민낯을 고발하고 그들이 파놓은 비열한 함정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형 스크린에는 그동안 그녀가 극비리에 수집해온 최 전무 일당의 불법 비자금 계좌 내역과 경쟁사와의 은밀한 거래, 녹취록들이 적나라하게 폭로되기 시작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범죄 증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자 회의실 안은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최 전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이것은 전부 조작된 거짓말이야. 저 교활한 계집애가 자신의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엉터리 증거를 만들어낸 것이 분명해. 최 전무는 이성을 잃고 핏대를 세우며 발악했다. 하지만 스크린 위로 그가 경쟁사의 임원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회사의 기밀을 넘기는 조건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선명한 음성 파일이 재생되자 그의 마지막 변명마저 비참하게 짓밟히고 말았다. 자신이 완벽하게 윤세아를 속이고 승리했다고 믿었던 그 오만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다리는 풀려버렸고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수하 임원들 역시 쏟아지는 증거들 앞에서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부들부들 떨며 다가올 파멸을 공포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윤세아는 자비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하며 어떻게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스스로 기어 들어왔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과정들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제 컴퓨터에서 훔쳐간 데이터는 진짜 기획안이 아니라 여러분의 범죄 사실을 역추적하기 위해 특수하게 설계된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이 심어진 치명적인 덫이었습니다. 그 가짜 데이터를 열어보는 순간 여러분의 개인 PC와 은밀한 대포폰의 모든 통신 기록이 실시간으로 제 비밀 서버로 전송되었고 이 모든 증거들이 완벽하게 수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짓밟고 영원히 매장하려 했던 여러분의 그 끝없는 탐욕과 교만함이 결국 스스로를 이 끔찍한 지옥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은 가장 큰 원흉이 된 셈이지요. 그녀의 냉철하고도 소름 끼치는 설명의 회의실 안의 다른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녀의 그 천재적이고 악랄한 두뇌 플레이에 혀를 내두르고
깊은 두려움을 느꼈다. 평범하고 나약해 보이던 여직원이 그룹 최고의 실세들을 이토록 완벽하고 잔인하게 농락하며 단숨에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압도적인 사건이었다. 강태경은 윤세아의 완벽한 복수극을 지켜보며 내심 끓어오르는 통쾌함과 짜릿한 환희를 느꼈고, 다시 한번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굽히지 않는 담력에 깊이 매료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나서며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최전무 일당을 향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무자비하고 차가운 목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최전무와 그의 연루된 모든 임원들은 지금 이 시간부로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영구적으로 해임되며 이 시간 이후로 회사의 그 어떤 자산에도 접근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또한 감사팀과 법무팀은 방금 공개된 이 모든 명백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경찰과 검찰에 즉각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이들이 빼돌린 회사의 자금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환수하도록 해라. 폭군의 자비 없는 판결이 떨어지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거칠게 들이닥쳐 발버둥치는 최전무 일당의 팔을 꺾고 회의실 밖으로 비참하게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들의 비참한 비명소리가 복도 멀리 사라질 때까지 회의실 안은 죽은 듯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모두가 강태경의 무자비한 카리스마와 윤세아의 천재성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소란이 가라앉은 후 강태경은 옷깃을 정리하고 단상을 향해 돌아서서 아직 얼어붙어 있는 이사들을 향해 이번 사태의 진정한 공로자인 윤세아를 다시 한번 강하게 치켜세웠다. 보시다시피 윤세아 팀장은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룹의 쓰야터진 환부를 완벽하게 도려내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막아낸 진정한 1등 공신이자 영웅이다. 오늘부로 그녀에 대한 대기 발령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원래 약속했던 100억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의 총괄 권한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며 누구도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의 단호하고도 절대적인 선언에 이사진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었고, 윤세아의 위상은 이제 그룹 내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격상되었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텅 빈 대회의실에 단둘이 남게 된 강태경과 윤세아는 서로를 향해 깊은 신뢰와 은밀한 자부심이 담긴 미소를 교환하며 마주섰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서로를 물어뜯을 듯 으르렁거리던 앙숙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 완벽한 승리를 쟁취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파트너로 거듭난 순간이었다. 강태경은 그녀를 향해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고, 세아는 망설임 없이 그 크고 단단한 손을 맞잡으며 앞으로 그들이 함께 써 내려갈 찬란하고도 치열한 미래를 예감했다. 두 사람의 발밑에는 이제 그 어떤 방해물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그들이 함께 설계한 100억 원짜리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갈 눈부신 성공의 길만이 뚜렷하게 열려 있었다. 강태경은 그녀의 손을 꽉 쥔 채로 특유의 오만하지만 매력적인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다가올 거대한 전쟁의 두 번째 막을 향한 강렬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썩은 뿌리들을 전부 완벽하게 뽑아냈으니 이제부터는 자네의 그 잘난 머릿속에 들어있는 천재적인 기획안을 마음껏 펼쳐서 나에게 약속했던 그 100억 원의 가치를 두 눈으로 직접 증명할 차례군. 윤세아 역시 그의 도전적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여유롭게 맞받아치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응수했고, 그녀의 등 뒤로는 거대한 기업의 새로운 심장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는 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제 방해꾼들도 모두 사라졌으니 대표님께서 상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압도적인 성공의 과실을 직접 맛보게 해 드리겠습니다. 창밖으로는 치열했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거치고 눈부시게 맑은 오후의 햇살이 빌딩 숲 사이로 쏟아져 내리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밝은 빛으로 축복해주고 있었다. 오만한 폭군으로 군림하던 강태경과 그에게 짓밟힐 뻔했던 천재 기획자 윤세아는 이제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뛰어넘어 서로의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절대적인 조력자로 거듭났다. 그들을 둘러싼 숱한 오해와 지독한 권력의 암투는 오히려 두 사람의 유대감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벼려내는 뜨거운 용광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며 그들을 최고의 자리로 이끌었다. 앞으로 그들이 함께 개척해 나갈 거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또 어떤 상상 이상의 역동적인 기적들을 만들어낼지 사내의 모든 시선이 숨죽여 그들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었다. 최 전무와 그 일당이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이후 거대한 그룹 내부는 한동안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무거운 적막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윤세아는 이 어수선한 혼란의 시기를 오히려 조직의 기강을 다잡고 자신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으며 흔들림 없이 나아갔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특별 기획팀의 회의실을 지키며 기존의 낡은 관행들을 하나씩 부수고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을 새로운 마케팅 전략의 세부 실행 방안을 가다듬는 대온 힘을 쏟았다. 강태경 대표 역시 그녀에게 약속했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은 회사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지만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는 이 거대한 신규 사업이 결코 순탄하게만 굴러갈 리는 없었으며 아직도 회사 내외부에는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는 보수적인 시선들이 팽배했다. 특히 오랫동안 안정적인 수익만을 추구해오던 일부 늙은 주주들은 검증되지 않은 젊은 여성 팀장과 대표의 독단적인 파격 행보에 강한 불만을 품고 프로젝트의 예산 집행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졌다. 그들은 윤세아가 제시한 파격적인 수익률이 단지 서류상의 허황된 숫자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리며 다가오는 정기 주주 총회에서 이 무모한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키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내비치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갔다. 강태경은 이러한 주주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노골적인 견제는 프로젝트의 초기 추진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귀찮은 장애물임이 틀림없었다. 자신을 향한 늙은 주주들의 거센 반발과 노골적인 불신 앞에서도 윤세아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더욱 차갑고 날카로운 지성으로 무장하며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기존의 기획안이 가진 미세한 빈틈조차 완벽하게 메우기 위해 팀원들을 독려하며 방대한 해외 시장의 최신 데이터와 소비자 동향을 밤새워 분석하고 또 분석하는 고된 강행군을 이어나갔다. 며칠 밤을 지새운 끝에 그녀는 마침내 초기 기획안을 2단계 이상 업그레이드한 더욱 치밀하고 압도적인 버전의 새로운 청사진을 완성해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단순히 수익률을 부풀린 가짜 장부가 아니라 어떤 악의적인 공격과 의심도 단숨에 묵살시켜버릴 수 있는 완벽하고도 견고한 논리의 결정체이자 거대한 승리의 보증수표였다. 강태경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는 전략기획팀의 불빛을 보고 조용히 그녀의 집무실로 발걸음을 옮겼고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 사이에서 매서운 눈빛으로 전산기를 응시하는 그녀를 발견했다. 피로에 지친 기색이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열정과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그 매혹적인 모습은 강태경의 굳게 닫힌 심장마저 거세게 뛰게 만들었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그녀의 책상 한편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이 사회를 통제할 테니 건강부터 챙기라며 진심 어린 걱정의 말을 건넸다.
그러나 세아는 찻잔의 온기를 가만히 느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것은 제 능력을 온전히 증명해야 하는 저만의 치열한 전쟁이니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마침내 프로젝트의 생사가 달린 정기 주주 총회의 날이 밝았고 회의장 안은 사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려는 보수적인 주주들의 매서운 눈초리와 적대적인 공기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경 대표가 먼저 단상에 올라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회사의 미래를 위한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굳게 닫힌 늙은 주주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곳곳에서 불만의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투자 위험성이 너무 높다는 핑계를 대며 자금 집행 승인을 거부하려는 뻔뻔한 움직임을 보였고 회의장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당겨졌다. 바로 그 순간 윤세아가 한치의 흔들림 없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 마이크를 넘겨받으며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집중시켰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한 그녀는 강단 있는 눈빛으로 회의장 안의 주주들을 한 명씩 차갑게 응시하며 장래의 소란을 단숨에 제압하고 압도적인 위엄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미사 여구 대신 거대한 화면 위로 새롭게 갱신된 청사진의 핵심 자료와 정교하게 설계된 위험 관리, 모의 실험 결과를 가차없이 띄우며 발표를 시작했다.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그 알량한 투자 위험성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제가 새롭게 도입한 다중 안전장치와 해외 진출을 위한 선제적 영업 전략을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고 확고한 목소리는 넓은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울려 퍼졌고 방금 전까지 핏대를 세우며 반대하던 주주들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화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화면에 펼쳐지는 놀라운 수치들과 기발하고도 혁신적인 전략들은 그 자리에 모인 수십 년 경력의 노련한 경제 전문가들조차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완벽한 예술 작품에 가까웠다. 윤세아는 경쟁사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적 우위와 시장 선점 효과를 치밀한 논리로 풀어내며 향후 3년간 회사에 안겨줄 천문학적인 순이익의 규모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녀가 제시한 새로운 판본은 기존의 기획안보다 무려 3배 이상의 기대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실패의 확률은 제로에 가깝게 통제하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사업 모형이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회의장 안의 적대적이었던 공기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와 압도적인 기획력에 매료된 주주들의 탄성과 경이로움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윤세아는 발표의 막바지에 이르러 가장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며 앞장섰던 대주주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는 서늘하고도 예리한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허를 완벽하게 찔렀다. 지금 이 완벽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눈앞에 두고도 알량한 보신주의에 빠져 투자를 거부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회사의 미래 가치를 짓밟고 주주들의 막대한 이익을 배임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거침없고 논리적인 일침에 반대파 대주주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지만 그녀가 제시한 완벽한 자료 앞에서는 그 어떤 반박이나 억지스러운 변명도 꺼낼 수 없을 만큼 무력해져 버렸다. 강태경은 단상 옆에서 그 통쾌하고도 짜릿한 반전의 순간을 지켜보며 주체할 수 없는 환희와 자랑스러움에 입가에 번지는 짙은 미소를 애써 감추려 노력해야만 했다. 결국 그녀의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설명이 모두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우레와 같은 기립 박수가 회의장 전체를 거세게 뒤흔들기 시작했다. 보수적이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늙은 주주들조차 그녀의 천재적인 통찰력과 강인한 배짱에 완전히 굴복하며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고 예산 집행 안건은 만장일치라는 기적적인
결과로 통과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획안의 승인을 넘어 윤세아라는 평범했던 여직원이 그룹 내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실세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 벅찬 승리의 현장에서 윤세아는 조금도 우쭐대거나 자만하지 않고 단상에서 가볍게 묵내를 올리며 특유의 차갑고도 도도한 매력을 잃지 않아 더욱 깊은 인상을 남겼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고 주주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회의장에 단둘이 남게 되자 강태경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성큼성큼 다가가 세아를 힘껏 끌어안을 뻔한 것을 참아냈다. 그는 양손으로 탁자를 짚고 그녀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방금 자네가 저 오만한 늙은이들을 단숨에 침묵시키는 모습은 내 평생 본 것 중 가장 아름답고 짜릿한 광경이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윤세아는 그의 뜨거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이것은 그저 제가 약속했던 결과물의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니 앞으로 다가올 진짜 폭풍을 기대하셔도 좋다고 여유롭게 맞받아쳤다. 강태경은 그녀의 그 꺾이지 않는 당당함과 끝없는 야심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고 이제는 그녀 없는 자신의 회사 경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인정했다. 주주총회의 극적인 만장일치 통과 이후 윤세아의 전략기획팀은 마침내 족쇄를 풀고 거대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맹렬한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각 부서의 최고 실력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제품 개발과 세계적인 영업 체계를 동시에 구축해 나갔고 회사의 모든 역량이 이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해 집중되었다. 기존에 느리고 꽉 막혔던 회사의 결제 방식은 세아의 직속 권한 아래 파격적으로 간소화되었고 의사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과감하게 이루어지며 놀라운 효율성을 자랑했다. 강태경 대표 역시 매일 아침 그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며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등 전례 없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부신 비상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았는데 업계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던 거대 경쟁사인 대양그룹이 윤세아의 혁신적인 사업을 눈치채고 비열한 견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업계 내의 뿌리 깊은 유착 관계를 앞세워 유통망을 선점하고 윤세아 팀이 접촉하던 주요 해외 거래처들에게 압력을 가해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유도하는 치졸한 수법을 동원했다. 예상치 못한 강력한 경쟁사의 등장과 노골적인 방해 공작으로 인해 사업의 핵심 축인 초기 유통망 확보에 치명적인 차질이 빚어지자 팀원들은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승승장구하던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어지고 다시금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윤세아의 표정만큼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차갑고도 날카롭게 빛나며 새로운 반격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다. 팀원들이 패배감에 젖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윤세아는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양그룹의 이 공격적인 행보야말로 그들이 우리의 기획안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일갈했다. 그녀는 적들의 뻔하고도 폭력적인 자본 공세에 정면으로 맞붙는 대신 철저한 여론전과 고도의 심리전을 활용하여 시장의 판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기발하고도 파괴적인 우회 전략을 새롭게 꺼내들었다. 그녀는 대양그룹이 과거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저질렀던 불공정 거래 내역과 품질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치명적인 자료들을 은밀하게 수집하여 언론의 핵심 정보원들에게 조심스럽게 흘리는 작업을 지시했다. 적들이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면 기꺼이 그 오만한 목덜미를 쥐고 진흙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여 철저하게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그녀의 잔혹하고도 완벽한 응징의 계획이 조용히 막을 올린 것이다. 강태경은 그녀의 이 무자비하고도
대담한 역공격 계획을 보고받고 잠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에 거친 승부사의 기지를 번뜩이며 그녀의 작전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막강한 인맥과 언론 관계망을 총동원하여 대양그룹의 숨겨진 비리 의혹이 주요 기사의 앞면을 장식할 수 있도록 거대한 여론의 불길을 사정없이 부채질하기 시작했다. 폭군으로 불리며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왔던 강태경의 잔혹한 전투력과 윤세아의 치밀하고도 천재적인 책략이 완벽한 조화를 일으키며 적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내려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완벽한 협력 관계는 이제 회사 내부의 적을 소탕하는 것을 넘어 업계의 판도 자체를 지배하는 압도적이고도 파괴적인 거대한 폭풍으로 진화하며 그 위용을 떨치고 있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대양그룹의 치명적인 비리 의혹들은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타고 세간에 폭로되었고 그들의 주가는 곤두박질치며 기업의 도덕성은 바닥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처참하게 추락해버렸다. 소비자들의 거센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그들이 무리하게 막아 세웠던 유통망의 장벽들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이탈했던 해외 거래처들은 황급히 윤세아의 팀으로 발길을 돌려 계약을 애원하기 시작했다. 위기를 가장 완벽하고도 짜릿한 기회로 뒤바꿔버린 그녀의 소름 끼치는 지략에 팀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고 경쟁사에 오만했던 방해 공작은 결국 그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끔찍한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윤세아는 이 혼란의 틈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맹렬하게 파고들어 가장 유리하고 압도적인 조건으로 세계적인 계약들을 연이어 성사시키며 100억 원짜리 사업의 거대한 돛을 힘차게 펄럭였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마침내 윤세아가 기획한 혁신적인 신제품 제품군과 서비스가 전 세계 시장을 향해 화려하게 출시되는 역사적이고도 벅찬 운명의 날이 마침내 밝아왔다. 출시 행사가 열리는 초대형 전시장에는 수많은 국내외 언론 매체와 업계 관계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폭풍의 중심지로 떠오른 이 새로운 사업의 거대한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선 윤세아의 모습은 한때 구석 자리에서 지쳐 잠들었던 초라한 여직원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할 완벽한 여왕처럼 눈부시고 당당한 위엄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단추를 누르자 거대한 화면 위로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놀라운 기술력과 독보적인 설계 철학이 담긴 화려한 영상이 재생되었고 장내에는 감탄과 경이로움이 섞인 탄성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출시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은 그녀가 당초에 주주들에게 장담했던 그 오만한 수치들조차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경이롭고 압도적인 기록들을 갱신하며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었다. 가상막 예약 판매 접속기는 밀려드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수차례 마비될 위기를 넘겼으며 전 세계 현장 매장 앞에는 제품을 먼저 구매하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밤을 새워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기존 시장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대한 문화적 현상이자 윤세아의 천재적인 기획력이 세상을 향해 거세게 포효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해낸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현장의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쏟아지는 사진기 불빛 세례를 여유롭게 받으며 서 있는 그녀의 입가에는 지난 시간의 모든 고난과 모욕을 보상받는 듯한 깊고도 매혹적인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출시 행사가 대성공으로 끝난 직후 열린 화려한 축하 연회에서 강태경은 최고급 축하주 잔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윤세아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오늘 밤 그녀는 평소의 딱딱한 정장을 벗고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짙은 남색 연회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고혹적이고도 우아한 자태는 강태경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아버리기에 충분했다. 그는 그녀의 잔에 가볍게 자신의 잔을 부딪히며 내가 자네를 내쫓지 않은 것은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현명하고 완벽한 결단이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했다고 진심을 고백했다. 윤세아는 눈부신 천장 조명 아래서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저 역시 대표님의 그 변덕스럽고 오만했던 분노 덕분에 제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이 거대한 무대를 얻게 되었으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재치 있게 응수했다. 두 사람의 은밀하고도 매혹적인 대화가 오가는 동안 주변의 시끄러운 연회의 소음은 묘하게 잦아들고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깊은 눈빛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듯한 강렬하고도 아찔한 긴장감이 피어올랐다. 단순한 업무 동반자로서의 단단한 신뢰와 존경을 넘어 서로의 강인함과 천재성에 깊이 이끌리고 매료된 두 남녀 사이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의 불꽃이 위험할 정도로 거세게 튀고 있었다. 강태경은 그녀의 허리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으며 내일 당장 우리 회사의 핵심 임원 자리를 비워둘 테니 자네가 그 자리에 앉아 나와 함께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해 주지 않겠냐고 달콤하고도 도발적인 제안을 건넸다. 그것은 이전에 그녀가 요구했던 조건들을 훨씬 뛰어넘는 파격적인 대우였으며 동시에 한 명의 남자로서 자신이 매료된 여자에게 바치는 가장 열렬하고도 거대한 고백이나 다름없는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윤세아는 그의 거침없는 제안 앞에서도 전혀 당황하거나 들뜨지 않고 오히려 도도하게 턱을 치켜들며 특유의 차갑고도 매력적인 미소를 띤 채 묘한 침묵을 유지하며 그의 애간장을 태웠다. 임원 자리라는 달콤한 직함 따위로 저를 영원히 묶어둘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밑에서 지시를 받는 것보다 저만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일에 더 큰 흥미를 느끼니까요. 그녀의 당돌하고도 야심만만한 대답은 강태경의 승부욕을 다시 한번 거세게 자극했고 그는 소리내어 웃으며 과연 100억 원짜리 천재 기획자다운 건방지고도 눈부신 대답이라며 진심 어린 감탄을 쏟아냈다.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당신의 그 거대한 야심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든든한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겠다고 선언하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는 그의 눈빛에는 어느 때보다 강렬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화려한 연회장의 불빛과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맞잡은 두 사람의 손은 험난했던 과거의 오해와 갈등을 완전히 씻어내고 그 무엇보다 견고하고 단단한 유대감으로 얽혀들며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다.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졸던 여직원과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 대표의 엇갈렸던 만남은 치열한 전쟁과 눈부신 승리를 거쳐 이제는 서로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성공 신화는 이제 겨우 그 화려한 서막을 올렸을 뿐이며 두 천재가 결합하여 뿜어낼 그 압도적이고 거대한 에너지는 앞으로 세상을 향해 더욱 맹렬하게 휘몰아칠 준비를 모두 마쳤다.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축포 소리 사이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가장 깊고 뜨거운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들의 발밑에는 온 세상이 무릎을 꿇고 굴복할 찬란하고도 압도적인 승리의 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신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강타하며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린 지 불과 석 달 만에 그룹의 전체 분기 영업이익은 창사 이래 최대치를 가볍게 경신해 버렸다. 윤세아의 철저하고도 완벽한 기획안이 현실에서 그 천문학적인 가치를 완벽하게 입증해내자 그동안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며 반기를 들었던 사내의 모든 보수적인 목소리들은 쥐 죽은 듯이 사라져 버렸다. 한때 그녀를 무시하고 핍박했던 임원들은
이제 행여나 그녀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하며 마주칠 때마다 허리를 굽히고 가장 공손한 태도로 아첨을 떨기에 급급한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 단 한 번의 압도적인 성공으로 그녀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를 완전히 장악했고, 이제 누구도 감히 그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도 독보적인 권력을 거머쥐게 된 것이다. 강태경은 약속했던 대로 윤세아를 그룹의 모든 신규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임원인 수석 부사장 자리에 전격적으로 임명하며 그녀의 눈부신 성과에 완벽하게 보답했다. 평사원에서 출발하여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안에 그룹 최고의 실세 자리까지 수직으로 상승한 그녀의 전무후무한 승진 신화는 업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높은 직함이 주는 권력의 달콤함에 결코 안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냉철하고 예리한 시선으로 회사의 구시대적인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나이와 연공 서열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실력과 성과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발탁하는 새롭고도 파격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의 묵은 때를 시원하게 벗겨내기 시작했다. 과거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폭군으로 악명 높았던 최고 경영자 강태경의 경영 방식 역시 윤세아와의 깊은 교감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일방적인 지시와 강압적인 통제로 직원들을 몰아붙이지 않았으며, 대신 부서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는 합리적인 지도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사내 복지를 대폭 향상시키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흔쾌히 투자하는 그의 모습에 직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진심 어린 존경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기적적인 긍정적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흔들림 없이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현명하고도 단단한 동반자 윤세아가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직장 내의 훌륭한 업무 동반자를 뛰어넘어 서로의 영혼까지 깊이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연인으로 눈부시게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바쁜 업무 시간 중에도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내는 경이로운 호흡을 자랑했고, 퇴근 후에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을 함께 나누며 깊은 사랑을 키워갔다. 강태경은 과거 자신의 오만함과 변덕스러운 분노 때문에 그녀를 영영 잃어버릴 뻔했던 그 끔찍하고도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녀에게 아낌없는 애정을 쏟아부었다. 윤세아 역시 그의 겉보기엔 차갑지만 속은 누구보다 뜨겁고 다정한 진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오직 그에게만 자신의 가장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이면을 아낌없이 보여주며 행복을 만끽했다. 한편 쫓겨났던 최 전무와 그 일당은 회사의 막강한 법무팀이 주도한 철저하고도 집요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차가운 감옥의 쇠창살 뒤로 비참하게 몰락해 버렸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교묘하게 빼돌렸던 막대한 불법 자금들은 단 한 푼의 예외도 없이 철저하게 환수되어 다시 회사의 건전한 투자금으로 투명하게 귀속되며 정의가 승리함을 입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강태경과 윤세아는 사내에 남아있던 부패의 잔재들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 더욱 강력하고 빈틈없는 내부 감찰 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도 부정부패를 꿈꿀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제 이 거대한 제국 안에서 어두운 그림자와 비열한 암투는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고, 오직 정정당당한 실력과 뜨거운 열정만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맑고 투명한 새로운 시대가 완벽하게 열린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연말 그룹 총결산 기념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지며 전 직원들의 얼굴에는 눈부신 자부심과 환희가 가득 차올랐다.
단상에 오른 강태경은 과거의 날 선 표정 대신 한결 여유롭고 온화해진 미소를 지으며 올 한 해 동안 모두가 이루어낸 기적 같은 성과들을 진심으로 치하하고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자신이 이 자리에 서서 찬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공로를 자신을 완벽하게 변화시켜준 기적의 주인공 윤세아 부사장에게 돌린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수많은 직원들의 열렬한 환호와 우레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윤세아는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당당하게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교환했다. 윤세아는 마이크를 넘겨받고 넓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임직원들을 향해 흔들림 없는 단호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거대한 비전과 철학을 담담하게 제시했다. 그녀는 지금 우리가 이룩한 이 눈부신 성공은 결코 종착지가 아니며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위기와 거친 변화의 파도에 맞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해야만 진정한 인류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 모든 위대한 도전의 여정에는 회사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뜨거운 열정과 굽히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고 모두가 그녀의 압도적인 지도력과 카리스마에 완전히 매료되어 무한한 충성과 신뢰를 굳게 맹세하게 만들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화려했던 조명들이 하나둘씩 꺼지며 텅 빈 단상 위에 단둘이 남게 된 강태경은 조심스럽게 윤세아의 손을 깍지 껴잡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응시했다. 처음 이 회사에서 당신을 발견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완벽하고 위대한 제국을 당신과 함께 건설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그는 지난 시간들의 치열했던 기억들을 회상했다. 졸고 있던 보잘것없는 여직원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구원자이자 절대적인 파트너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가끔은 꿈만 같다며 부드럽게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뚝뚝 묻어났다. 윤세아는 그의 넓은 어깨에 기대어 당신의 그 변덕스럽고 잔혹했던 불호령이 아니었다면 저 역시 제 안의 진짜 거대한 잠재력을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며 다정하고도 짓궂은 농담을 건넸다. 강태경은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자신의 품으로 바짝 끌어당기며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견고하고 영원한 둘만의 새로운 약속을 속삭이기 시작했다. 100억 원이라는 푼돈 따위로는 감히 계산조차 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당신을 내 곁에 평생토록 묶어두고 싶으니 이제 그만 나의 가장 완벽한 반려자가 되어주지 않겠나. 너무나도 갑작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터져나온 그의 직설적이고도 뜨거운 청혼에 윤세아의 맑은 눈동자는 잠시 놀라움으로 커졌지만 이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가장 환한 미소로 둥글게 휘어졌다. 그녀는 까치발을 들고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당신이 건설할 그 눈부신 미래의 제국에서 기꺼이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여왕으로 군림해 주겠다고 당당하고도 매혹적인 대답을 돌려주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업계 전체는 또다시 거대한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이며 이 세기의 완벽한 결합을 앞다투어 대서 특필하기 시작했다. 냉혹한 폭군으로 군림하던 최고 경영자와 혜성처럼 등장해 업계를 평정한 천재적인 여성 기획자의 영화 같은 사랑 이야기는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모으며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끝없이 수직으로 상승시켰다. 이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남녀의 만남을 넘어 가장 강력한 지성과 막대한 자본력의 완벽한 융합을 의미했기에 경쟁사들은 앞으로 이 거대한 부부가 일으킬 파장을 두려워하며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강태경과 윤세아는 쏟아지는 세상의 부러운 시선과 찬사를 여유롭게 즐기며 흔들림 없이 둘만의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더 넓고 거친 세계 시장을 향한 공격적인 도전을 이어갔다. 결혼식은 최고급 호텔에서 아주 소박하고 철저하게 비공개로 치러졌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하객들의 면면은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물급 인사들로 가득 차 그들의 엄청난 위상을 실감케 했다. 순백의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빛나는 윤세아의 자태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넋을 잃게 만들 만큼 아름다웠고 강태경 역시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환한 미소로 신부를 다정하게 맞이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축복 속에서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이자 가장 든든한 업무의 파트너로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숭고하고도 단단한 맹세를 영원히 새겼다. 이제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하나로 결합되었고 사랑과 일 모든 면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으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가장 눈부신 표본으로 자리 잡았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윤세아는 다시 본연의 차갑고도 예리한 전략가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복귀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회사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기업 인수, 합병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특별 전략 기획팀은 전 세계를 무대로 유망한 신기술을 보유한 유니콘 기업들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공격적으로 흡수하며 그룹의 사업 영역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혀 나갔다. 그녀의 과감하고도 정확한 결단력은 매번 완벽하게 적중하여 회사의 몸집을 불리는 동시에 수익성을 극대화했고 그녀가 손을 대는 사업마다 잭팟을 터뜨리며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엄청난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강태경의 아내라는 수식어보다 독보적인 능력을 지닌 최고의 여성 경영인이라는 타이틀로 전 세계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젊은 직장인들의 절대적인 우상으로 확고하게 떠올랐다. 강태경은 이런 아내의 눈부신 활약을 질투하거나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누구보다 열렬하게 지지하고 전폭적으로 후원하며 그녀가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가장 크고 단단한 바람막이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복잡한 대외적인 정치적 외풍과 귀찮은 규제 문제들을 자신이 가진 막대한 권력과 인맥으로 철저하게 방어하며 그녀가 오직 혁신적인 사업 기획에만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묵묵히 조성해 주었다. 두 사람은 마치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서로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채워주었고 그들의 압도적인 시너지는 경쟁사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절대 반지를 만들어내며 시장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한때 위기에 빠졌던 회사는 이제 이 두 천재 부부의 지휘 아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견고하고 강력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눈부시게 탈바꿈하여 찬란한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두 사람의 삶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경이롭고도 따뜻한 행복이 찾아왔고 그들의 굳건했던 사랑은 더욱 단단하게 여물어갔다. 피도 눈물도 없던 폭군 강태경은 아이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한 팔불출 아빠로 완벽하게 변신하여 퇴근 시간만 되면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웃음꽃을 피우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윤세아 역시 매서운 실세 임원의 겉옷을 잠시 내려놓고 따뜻하고 지혜로운 엄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가정과 일터의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는 진정한 원더우먼의 본보기를 몸소 실천하며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다. 치열했던 권력 다툼과 삭막했던 전쟁터의 기억들은 사랑스럽고 온기 가득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아름답게 승화되었고 그들의 집은 언제나 끊이지 않는 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지며
완벽한 평화를 누렸다. 물론 거대한 그룹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크고 작은 위기들과 치열한 업계의 도전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시험했지만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고 지혜롭게 모든 난관을 돌파했다.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지략을 무기로 그들은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뒤바꾸며 회사의 명성을 끝없이 드높였다. 이제 사내에서 윤세아를 평가절하하거나 강태경의 변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두 사람의 완벽하고 눈부신 지도력을 향한 절대적인 맹종과 존경만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한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절망적인 순간에 우연히 시작된 그들의 기적 같은 인연은 수많은 시련의 불꽃 속에서 연단되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눈부시게 완성된 것이다. 수년 후 창립 기념일 행사에 나란히 참석한 강태경과 윤세아 부부는 이전보다 한층 더 성숙하고 기품 있는 매력을 발산하며 등장하여 임직원들의 기립 박수와 환호를 온몸으로 여유롭게 받아냈다. 강태경은 연단에 서서 지난 세월 동안 자신들이 이룩한 눈부신 성취들을 되돌아보며 이 거대한 성공의 역사는 낡은 책상 위에서 피곤에 지쳐 잠들었던 한 위대한 천재의 기획 안에서 출발했다고 깊은 감회를 전했다. 만약 자신이 그날 오만함에 눈이 멀어 그녀를 가차없이 내쫓았더라면 지금 이 찬란하고 위대한 제국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했던 선택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예찬했다. 연단 아래에서 그의 다정하고 뜨거운 눈빛을 마주하며 미소 짓고 있는 윤세아의 모습은 그 자체로 회사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한 여왕의 찬란한 아우라를 내뿜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회사의 가장 높은 옥상 정원에 올라가 번화한 도심의 화려한 야경을 나란히 내려다보며 과거 쫓겨날 뻔했던 그 끔찍하고도 아찔했던 첫 만남의 밤을 조용히 회상했다. 당장 짐 싸서 꺼지라는 당신의 그 무자비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하게 맴돈다며 윤세아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넓고 단단한 가슴에 살며시 기대어 과거를 유쾌하게 안주삼아 이야기했다. 강태경은 멋쩍게 웃으며 그녀의 이마에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는 내가 평생토록 당신의 노예로 헌신하며 그날의 그 크나큰 오만과 불찰을 뼛속 깊이 갚아나갈 테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다정하고도 달콤하게 속삭였다. 쏟아지는 밤하늘의 찬란한 별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들의 완벽한 사랑은 거대한 제국의 번영과 함께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를 넘어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과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진정한 동반자의 중요성을 세상에 일깨워주는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 업계에 영원히 구전되었다. 실력 하나로 운명을 뒤바꾼 당당한 여직원과 사랑을 통해 진정한 성군으로 거듭난 폭군 대표의 만남은 그 어떤 각본보다도 치열하고 짜릿하며 눈부신 감동을 선사하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다. 앞으로 그들이 이끌어갈 거대한 기업은 또 어떤 놀랍고 혁신적인 기적들을 세상에 선보이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써내려갈지 그 누구도 감히 그 끝없는 한계를 섣불리 예측하거나 가늠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는 한 이 찬란하고 위대한 성공의 행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영원토록 거세게 계속될 것이라는 변함없는 진리뿐이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최고의 자리에 우뚝 선 두 사람은 이제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거대한 자선재단을 설립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훌륭한 행보를 이어갔다. 윤세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여 무상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창업 자금을 후원하는 거대 프로젝트를 직접 진두지휘하며 미래의 천재, 기획자들을 육성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강태경 역시 그녀의 뜻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막대한 사재를 기꺼이 출연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숭고하고 위대한 나눔의 길에 든든하고 완벽한 동반자로 끝까지 함께했다. 그들의 선한 영향력은 기업의 차가운 이윤 추구를 넘어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빛과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로 멀리 퍼져나가며 그들의 삶을 한층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궤적으로 완성시켰다. 끝없는 경쟁과 모략이 난무하는 차갑고 잔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피어난 이 기적 같은 사랑과 압도적인 성공의 서사시는 결국 스스로의 능력을 굳게 믿고 타협하지 않는 자만이 승리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증명했다. 남들이 안 된다고 비웃을 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100억 원짜리 기획안을 완성했던 그녀의 고집과 그 진가를 뒤늦게나마 완벽하게 알아보고 모든 것을 걸었던 그의 과감한 결단이 빚어낸 눈부신 합작품이었다. 이제 그들은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처럼 서로의 든든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세상의 모든 역경을 유쾌하게 베어내며 찬란하게 빛나는 그들만의 완벽한 성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다. 윤세아와 강태경 두 사람이 함께 써내려가는 이 거대하고 찬란한 전설은 결코 마침표를 찍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를 향해 영원토록 힘차게 항해를 계속하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찬란히 빛날 것이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완벽한 평화가 찾아온 어느 한적한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외부의 번잡한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한적한 교회의 숲속 별장에서 둘만의 오붓하고도 달콤한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벽난로에서 장작이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따뜻한 홍차의 향기가 방안을 가득 채운 가운데 강태경은 윤세아의 무릎을 베고 누워 나른하고도 평온한 표정으로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거대한 그룹의 무자비한 최고 경영자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없이 부드럽고 무방비한 그의 모습은 오직 그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었다. 윤세아는 그의 머리칼을 다정하게 쓸어넘기며 우리가 함께 지나온 치열했던 모든 순간들이 마치 한편의 길고도 아름다운 꿈결처럼 느껴진다며 잔잔하고도 깊은 미소를 지으며 평화로운 순간을 온몸으로 음미했다. 그녀의 손길을 가만히 느끼던 강태경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녀의 두 손을 소중하게 감싸 쥐고 진지하면서도 불타오르는 눈빛으로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변치 않을 진심을 다시 한번 전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기획은 그날 밤 낡은 책상 위에서 잠들어 있던 당신을 해고하지 않고 내 곁에 남겨둔 것이며 당신은 영원히 내 삶의 가장 빛나는 10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일 것이네. 윤세아는 감동으로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그에게 기대며 앞으로도 당신의 그 변덕스러운 콧대를 완벽하게 납작하게 만들어줄 더욱 기발하고 파격적인 기획안들을 평생토록 쏟아내주겠다고 장난스럽고도 달콤하게 화답했다. 두 사람의 조용하고도 행복한 웃음소리가 따뜻한 별장 안을 가득 채웠고 그들의 맞잡은 손은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될 찬란하고도 압도적인 승리의 나날들을 향해 가장 단단하고 완벽하게 결속되어 빛나고 있었다.